네,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자, M스케일 12 도표 통계 특강 드디어 개강을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M스케일 12는 뭐 선생님의 대표 강좌이기도 하고, 사회문화 윤성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강좌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죠. 사실 이제 개념이나 기출학습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에서 수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대체로는 선생님의 풀거리를 따르고 있는 친구들이 빠짐없이 듣는 강좌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커리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도 도표만큼은 윤성훈의 M스킬 12를 수강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표 강좌, 도표 교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네, 사회문화 1등급, 아무래도 1등급 받기 위해서 꼭 고비를 넘어야 한다면 도표 문제들이겠죠. 이 도표 문제들을 포기하고서는 사실 1등급이 아니라 2등급도 따내기가 쉽지 않은 형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 통계 특강에서 뭐 그렇게 긴 강좌가 아니에요. 실제로 한 50분짜리 기준으로 하면은 한 14강, 15강 정도 되니까요. 사실은 뭐 짧게 잡으면 뭐 2주, 3주 안에도 완강하면서 실력을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막 뭐 수학 때문에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도표 통계 같은 거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사칙 연산 수준을 넘어가지 않고 분수놀이 수준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 안에 원리들만 잘 파악하시면 누구나 다 사회문화 1등급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시기를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OT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도표 통계 특강 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런 거죠. 도표 통계 문제 어렵고 까다롭다는데 좀 포기하고 개념 학습에만 좀 집중하면 안 될까요? 20문제 중에서 통계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오니까 17개만 맞아도 어떻게 2등급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얄팍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선생님이 역대 참 오래 했잖아요.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된 이래 수능으로 마지막 치러지는 올해까지 사회문화를 강의하고 있는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뭘 못 봤냐? 통계 문제를 포기하고 개념 문제만 해가지고 17개 깔끔하게 맞아서 2등급이라도 따냈다. 그런 사연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통계 문제를 포기할 정도의 정신력과 각오라면 개념 문제도 아마 수두룩하게 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죠? 예. 기왕 하는 거 깔끔하게 만점 받아야죠.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개념 문제만 집중해서 1등급 나온다는 거는 사실 뭐 사회문화 공부 대충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100명 중에 4명만 받는 1등급인데 그런 자리가 허용이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죠? 2등급도 사실 100명 중에 11명, 12명 받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상위 11%, 12% 안에 들어야 2등급을 따내는 것인데 사실 이런 허튼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사회문화가 쉬운 과목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사탐런 한 친구들 대부분 사회문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학탐구에 비해서 사회문화가 월등히 쉽습니다. 그리고 양도 적고요. 도표 통계 문제가 있다고 해봤자 어차피 이 원리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강좌 이름이 M스케일 12 아닙니까? 12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12가지 수와 그 통계를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거를 문장화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정비하시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니까 요런 좀 자신 없는 생각은 접어두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칭찬들이 있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도표통계 끝판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도표통계 끝판왕이 될 수 있도록 강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 우리 교재예요. 표지 예쁘죠? 이게 이제 총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합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재 구매하시면 배송이 될 텐데 요게 이제 본권이고요. 요거는 이제 복습과제집 부록입니다. 이렇게 2권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교재 소개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 네, 요 본교재, 그 다음에 요건 부교재인 복습과제집이고, 본교재로 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요건 여러분들이 자습도 하시고, 미처 본교재에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까지도 풀어볼 수 있도록 다수의 문제를 수록한 그런 문제집 교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네, 멀리서, 그죠? 신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무슨 모세 같네, 그죠? 바닷길이 열리면서, 우리를 태우러 배가 오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부록집에는 이제 배 타고 지금 신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 디자이너가 고생 많이 했어요. 쌤이 이런 것까지도 좀 까탈스러운 편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길을 찾아 나서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본교재는 구성이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M스킬 12 앞부분에는 12가지 기술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문장의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수나 통계에 좀 아무래도 거부 반응이 있잖아. 이거를 어떻게든 좀 인문적인 문장으로 문장의 형태로 이렇게 요약한 12가지 M스킬이 있습니다. 이 M스킬을 학습하면서 기본 학습 유제 같은 것도 풀어보고 아주 OX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기술을 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출특선, 그동안 나왔던 특히 최신 통계 문제들. 크게 보면 복지제도 통계 문제,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관련된 여러 가지 부양비 통계 문제, 그리고 계층 이동표 분석 문제,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올 것으로 현재까지로는 예측이 되죠. 그런 기출 문제들을 여러 문제 함께 풀어보는데 12가지 기술이 이 기출 문제 풀 때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다 연결시켜서 선생님 수업을 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M스킬 12 강좌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 M변형 예상 문제예요. 선생님이 직접 출제한 올해 수능에는 이런 문제가 통계 문제로 응용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매년 그 평가원이 치르는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에는 선생님이 출제한 N변형 예상 문제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항상 매년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아마 선생님이 사회문화 일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높게 평가해 주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기술을 좀 습득을 하고 통계 원리를 좀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이 그동안 어떻게 수능 기출문제에 출제됐는지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출제될지를 변형해 놓은 문제들까지 풀어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결을 짓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또 나눠보면 M스킬 12 12가지 기술은 토픽 1, 2, 3, 4에서 첫 번째는 비율의 1에 M스킬 1부터 M스킬 3까지는 비율과 관련된 기술들. 그 다음 토픽 2에서는 증감률의 2에 M스킬 4에서 5는 증가하거나 감소한 율, 증가율, 감소율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원리들이 우리 사회 문화적인 인문학적인 원리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적인 원리, 우리가 수학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인구 통계라든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복지를 어떻게 하냐든가, 이런 것들은 액수, 인구, 비율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수학적 원리와 인문학적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토픽 4에서는 계층 이동이라든가, 불평등, 빈곤, 이런 통계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봐서는 여러분들 뭐 딱 와닿진 않죠? 일단 수업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수업 딱 들었고 첫 번째 M스킬 토픽 1만 딱 들어도 이게 어렵지 않구나. 이 원리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진짜 있다는 게 사실인지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M스킬 12를 쭉 공부를 하고 나면은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M스킬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뭐 토픽 1 비율에 의해 비율은 분수다. 뭐 이런 식으로 M스킬 1, 2, 3가 이제 나오게 되고 각 M스킬마다 이렇게 문장의 형태로 비율이라는 것은 결국 분수거든요. 분수는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분모와 분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 유제를 통해서 예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OX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확인 예제 2 이러면서 쭉 공부를 해나갑니다. 여백들도 좀 충분히 두어서 여러분들이 필기도 하고 선생님하고 수업한 내용들이 충분히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같이 교재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실전편으로 들어가면요. 들어가면 이렇게 파트 1에서는 복지제도 관련 통계 문제, 기출들을 쭉 풀어보게 될 거고 파트 2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일명 선생님 말로는 유부노,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와의 비율 문제와 관련해서 뭐 노년 부양비, 뭐 유소년 부양비, 총 부양비, 노령화 지수 이런 것들을 구해 나가는 문제가 수능에서는 20번에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파트 3에서는 계층 이동 또는 그거 이외의 나머지 통계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돼 왔었는지도 살펴보고 M스킬 12를 연결시켜보고 하는 과정을 이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변형 예상 문제. 27년 수능 출제가 유력한 주제의 심화 문제를 미리 보는 수능이다. 선생님이 수능 출제자라면 이런 문제를 통계 문제를 낼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미리 선보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생님 한번 믿어보세요. 개념, 불의 명당 개념 완성이나 명불허전 기출 분석을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이 강좌 OT를 듣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뭐 선생님하고 같이 강의를 들어왔겠지만 비교적 만족하셨다면은 M스킬 12부터는 더욱더 그 만족이 기대감보다 훨씬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자신을 합니다. 괜히 일타가 아니라는 거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문제가 좀 아무래도 또 부족하죠.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뭐 사설 문제집 같은 거에도 통계 문제 많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이제 기존에 뭐 선생님이 나머지 강의나 교재를 모두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아무리 봐도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의 숫자 정도만 바뀌어가지고 나와 있는 복사된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창조적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통계 문제를 거의 그냥 살짝 숫자만 바꿔낸 거 아닌가? 뭐 그런 정도인데 실제로 수능은 그렇게 또 출제되지만은 않거든요. 뭐 기존의 것을 어느 정도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불쑥불쑥 나와서 정답률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질적으로 좀 우수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대표 기출 특선에는 뭐 정답률이라던가 그게 언제 출제됐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출 특선에는.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선지 하나하나까지 선생님이 다 분석을 해드릴 거고, 요게 이제 N변형 예상 심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변형한 문제, 수능에서 올해는 이런 게 출제될 것 같아 하는 선생님의 비율을 여러분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변형 문제도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과제집 가지고 여러분들 2회독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복습과제집은 첫째, 본교재에서 미처 수록하지 못했던 기출문항들, 이런 5개년 연도별 기출, 그러니까 최근 5개년 동안에 6월, 9월 수능에 출제됐던 통계 문제를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수록을 했고요. 그리고 N변형 예상 문제도 본교재에 수록하고 그래도 좀 더 여러분들 풀어봤으면 좋겠는 변형 문제, 여기에도 N변형 예상 문제를 쌤 실어놨습니다. 이 교재의 가장 백미가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여기다가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본교재에 수록된 문제가 아닌 미수록된 문제를 여기 부교재에다가 또 마저 수록을 했다는 점. 그리고 자습복습 가능하도록 아주 친절하게 해설지가 써 있습니다. 본교재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시면 되니까 사실 해설지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본교재는. 근데 부교재, 이 부록교재인 복습과제집은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설지가 좀 더 탄탄하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복습하기 좋죠? 요걸 또 잘 활용하시고, 그래도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 조교들이 열심히 또 답변을 해줍니다. 계속 꾹꾹 채워나가서 꼭 1등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도표통계특강 M스킬 12를 정말 200% 여러분들 실력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첫째 꼽는 것은 좀 메가패스나 패키지를 좀 활용해서 요 교재, M스킬 12 단과만 이렇게 수강했을 때 얻는 것보다는 이미 M스킬 12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 미리 좀 수강했으면 좋겠는 강좌, 그 다음에 요거 듣고 난 다음에 바로 후속 강좌 이렇게 연결해서 듣는 게 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개념 문제라고 하지만 기출 문제에도 있고 개념 문제 책에도 다 사실은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딱 M스킬 12만 이렇게 효능감 있게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걸 2배, 3배 효능감을 높이려면 개념, 기출, 또 후속해서 나오는 모의고사 강좌들까지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패스가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정 패스가 없으시다면 선생님의 사회문화 패키지 있죠? 개념과 도표, 기출 이렇게 패키지를 묶어서 구매한다던가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은 좀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개념, 기출 회독하면서 꼭 병행해 주십시오. 불후의 명강, 개념 완성, 명불허적인 기출 분석.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개념, 기출, 도표. 사회문화는 이거예요. 개념, 기출, 도표. 이거를 몇 바퀴를 돌렸느냐 싸움이 수능 싸움이라고 봅니다. 결국 사회문화는 양이 적은 과목이기 때문에 뭐 여러 파트를 공부할 것도 없고 그냥 개념, 기출, 도표. 지금 여러분들이 이 OT를 보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6월 모의평가 전이라면 개념, 기출, 도표를 2회독 정도까지는 돌리고 6평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겠고, 지금 보는 시점이 6월 이후라면 9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는 개념, 기출, 도표를 최소한 한 번, 두 번 정도는 돌리고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9월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선생님의 전략은 마찬가지야. 수능 보기 전까지 개념, 기출, 도표가 기본이다. 요게 기본인 상태에서 파이널 모의고사라든가 십지선답 비밀특강이라든가 이런 목적성이 뚜렷한 강좌들 있죠. 선생님이 후속해서 하반기에 나오는 강좌들이 있어요. 십지선답 비밀특강,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뭐 최종 분석 핫세븐 이런 강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특수 목적의 강좌니까요. 기본 베이스는 개념, 기출, 도표고, 아직 개념도 안 듣고 도표를 듣는다. 선생님은 당연히 말리고 싶습니다. 개념을 듣고 나서 최소한 도표를 들었으면 좋겠고, 이 명불허전 기출 분석은 도표와 기출을 병행할 수는 있어요. 요건 병행할 수 있지만 개념은 먼저 선행해서 수강을 하시고 도표를 들었으면 좋겠다. 병행하면 안 되나? 병행 가능합니다. 병행 가능한데 아직
개념과 기출을 안 들었다면 병행을 하면서라도 도표랑 같이 들어야지 도표만 먼저 듣고 개념이나 기출을 뒤에 듣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학습법이다. 이런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불후의 명강 개념 완성이 있고 명불허전 기출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선생님 제자들은 잘 알겠지만 줄여서 불명, 명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명과 명불은 이미 3월 초 그리고 2월 말에 완강이 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완강되어 있는 강좌를 좀 빠른 속도로 수강하면서 도표와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6월 모의평가 전에 개념 기출 도표 완성은 기본적인 과제다. 이 말씀 드리고 사실 뭐 그냥 완성하는 게 아니라 2회독까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2회독까지는 했으면 좋겠고 2회독이 안 되더라도 최소 1회독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OT를 6월 이후에 보시는 분이라면 더 급하게 해야 되겠죠. 뭔가를 생략하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 생략하면 생략한 만큼 티가 납니다. 그래서 꽉꽉 채워가지고 양이 적으니까 정말 뭐 급할 때는 개념, 도표, 기출을 동시에 완성하는데 한 달 또는 한 달 반 이 정도 가지고 확 밀어넣어서 할 수도 있는 정도 분량이니까 욕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2월 25일 수요일 날 입고가 됩니다. 이 OT 보시는 때는 이미 입고가 돼 있을 거고요. 첫 강의 업로드는 3월 14일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3월 둘째 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항상 토요일 날 뭐 이렇게 뭐 천재지변이 없는 한 대개 이제 금요일 날 촬영이 이루어지거든요. 금요일 날 촬영하면은 다음 날은 오후쯤에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선생님 약속은 확실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재 입고일과 첫 강의 업로드일 또 그 이후에 토요일마다 토요일 저녁 7시 이후 정도 되면 항상 매주 50분짜리 한 3강 정도씩은 항상 업로드가 됩니다. 요걸 좀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이미 완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5주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4월 11일이면 완강돼서 다 올라갑니다. 자, M스킬 12 OT 강좌 꼭 이 OT를 안 보고 그냥 바로 본편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OT도 가볍게 좀 시청하시고 본편 수강했으면 좋겠고요. 후속 강좌로는 여기다 선생님 띄우지는 않았지만 적중예감 시즌 프리 모의고사에 있습니다. 적중예감 시즌 프리 모의고사가 한 6회분 정도 이렇게 나갈 예정인데 파이널 모의고사는 9월 모의평가 이후로 이제 출시가 되니까 그때 기다리셔야 되겠고 개념 기출 도표까지 어느 정도 완강하신 분들은 적중예감 시즌 프리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후속 작업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무슨 날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도표 문제 깔끔하게 명성에 걸맞는 강좌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여러분들 깔끔하게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강의실에서 땀 흘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